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보고 사람을 뽑고 책을 보고 어떤 그 신념을 쉽게 갖고 이랬다고 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좀 자주 이야기했던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데런 S. 모글루라는 사람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왔느냐 하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초청을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컨퍼런스를 주최했는데, 회의를 주최했는데, 그 명칭이 이렇습니다. 2022 KSP 성과 공유 컨퍼런스. 이거 컨퍼런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이런 회의는 이제 한국말로 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파트 단지 지나가면 또 아파트 단지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죠. 가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무슨 빌라, 무슨 빌리지, 딴 데도 또 그렇고 전부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글로 써놨는데 영어 단어, 이러니까 더 이상한 것이죠. 왜 우리 이름으로 짓지 않을까? 지금 이 주택 주거 공간, 주거 지역도 그렇고 상가 지역도 그렇고 보면은 그 한국말로 돼 있는 이런 상호, 그런 그 이름, 이런 게 드뭅니다. 이거는 이제 의식을 하고 다시 바꿔가야 할 겁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죠. 영어로 해서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쓰고, 아무튼 정부에서 하는 이런 행사도 정부니까 한국어로 써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 정부, 국회의원, 이런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한국어로 용어가 없다면, 그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면, 이럴 때는 예외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해야 한다. 지금 많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곳처럼 돼버렸죠. 이거는 아주 의식적으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주최를 한 게 누구다? 기획재정부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히 교감이 잘 된다고 하는 기획재정부가 주최를 하면서 이 윤석열 씨가 좋아한다는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작가, 저자, 이 사람을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했느냐? 9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아무튼 지금의 그 행정부 분위기가 이런 모양입니다. 다들 걸핏하면 호텔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이 S. 모글로 씨가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책을 쓴 저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정부의 기획재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아주 최근에 한국에 와서 기조연설하고 답변을 한 거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이야기를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 구조를 가졌음에도 상당히 빠른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 자,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또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 구조를 가졌음에도 상당히 빠른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과연 위대한 국가다.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도 빠른 경제적 성공을 이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 문장 자체가 애초에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비논리적인 문장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면 이 사람 쓴 책 자체에 대해서도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상당히 빠른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대표적으로 한강의 기적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고령화 가지고 문제 삼은 게 언제입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고령화를 고민하는,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된다. 뭐 쉽게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뭐 70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60대는 지금 뭐 또 인식이 다른데 70대. 바로 그때부터 고령화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이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고령화라는 것은 해묵은 고민은 아닙니다. 특히 이거를 좌파 정치 세력들이 앞에 내세웠죠. 외국의 이론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그 문화가 있고 역사 인식이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데 대해서 리마연에서 아마 몇 차례 방송을 했을 텐데 그거를 쭉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딱 지금 시점에 보니까 몇 살 이상보다 몇 살 이하가 몇 배 많더라.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고령화가 문제가 된 것은 경제적 성공, 기아를 극복하는, 먹고 사는, 굶어 죽는 사람을 줄이는, 그리고 교육도 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하는 이런 시기로 따져봤을 때 그보다 나중 문제입니다. 적어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리고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책 쓴 사람들이 나도 저자다, 나도 작가다 이런 소리 하면 정말 마이크를 꺼버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나서지 말고 진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썼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작아 보이는 시간적 선우를 뒤집는 거, 이거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지 선우를 바꿔서 우리말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 닫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 알아들으십니까? 나가는 사람 보고 문 닫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가버리지 말고 문 닫고 가. 이거를 급하게 말하니까 문 닫고 나가 이러는데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한 거다.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를 가지고 한국에는 이 나이 든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신생아
그 숫자가 적다든지 뭐 하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게 이제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쉽게 간단히 하나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째서 나이 든 사람이 장수할까? 한국 사람은 대부분 환경이 좋지 않고 영양이 좋지 않고 이런 그 인구 집단은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았다. 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걸핏하면은 문제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고령화, 말을 바꾸면 장수, 이게 가능해진 거다. 장수는 축복받은 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탓하고 자기들이 여건이 나쁘다고 하는데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타고나야지. 무슨 n분의 1씩 나눠 먹을 헛꿈을 꾸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좋아한다는 그 책의 저자는 한국이 그러는 겁니다. 한국이 이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인데 경제 발전에 성공했어. 이런 아주 문외한 그리고 비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좋다. 한국은 고령화가 가속되는 아주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그런 악조건인데도 경제발전에 성공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저 남미 안데스에 장수촌이 있습니다. 장수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고령화, 대단한 고령화 지역인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거기에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자, 장수하면 경제가 발전합니까? 장수하는 걸 재앙이라고 하면서 장수하는데도 경제가 발전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처럼 거기도 경제가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르다고 합시다. 거기는 한국이 아니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령화를 딛고 그걸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아니다. 우리 역사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완전 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연설이라고 호텔 빌려가지고 이 연설 듣고 그거 신문사에서 보도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왜 불러왔을까? 윤석열이 좋아하는 책을 쓴 사람이어서 기획재정부가 불러왔다. 겨우 이런 사람을 불러왔다. 이게 현 대한민국 정부의 안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